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장마도 아닌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요즘 날씨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북한도 마찬가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얼마 전 어린이용 만화 영화를 새로 제작해 방영했는데 얘기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네, 외신에도 소개됐다는데요. 먼저 이 영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철현 기자, 어떤 만화 영화인가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북한이 최근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한 만화 영화 악마를 이긴 억새인데요. 이 화살은 짐승만 맞추고 사람이 피하는 화살이다. 지난 2019년 5월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작 기간이 1년 3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보이네요. 우리가 잘 아는 구미호를 모티브로 만든 작품으로 이 구미호가 바로 악마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등 마을 사람을 괴롭히지만 다들 순종하는데요. 주인공 억새가 맞서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악마가 뭘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네, 북한을 위협하는 외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구미호는 요술도 부리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지만 결국 억새는 구미호를 물리치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습니다. 제 힘을 굳게 믿고 용감하게 싸우면 그 어떤 악마도 다 물리칠 수 있단다. 자신감을 갖고 단련하고 함께 싸우면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기 힘을 믿으면은 그 어떤 원수와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 등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서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하고도 맥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것 같은데 영상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잡티 하나하나까지 사실적으로 세세하게 표현돼 있죠. 피부 질감과 머리칼, 의상 서더위의 진실감을 보장하는 데서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정의 창작가들은 서로 합심해서 권리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영화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평양 현지에서 이 영화 제작자들을 취재해 보도한 AP통신은 질과 스타일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 수준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김정일 집권기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가 인건비 부담 때문에 1초에 8장에서 16장의 그림을 사용한 반면에 북한은 미국 디즈니사처럼 1초에 24장의 그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뽀로로 등의 작품을 우리나라와 합작으로 제작하기도 했었는데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기술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만화 영화도 그렇지만 요즘 북한 방송 보면 드라마도 눈에 띄는 게 많더라고요. 네, 북한의 변화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작품들도 좀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제작된 단막극이 속속 방영되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공부에 열중하는 시청각 자료실, 유난히 눈을 밝히며 모니터를 응시하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네, 컴퓨터로 장기 게임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가 장이호라고 하는 걸 북한에선 장훈이라고 하나 봅니다. 네, 게임에 중독된 이 남성은 밥상 앞에서도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아니. 절로 먹는다. 장훈! 자나깨나 게임 생각뿐입니다. 네, 낯설지 않은데요. 이걸 북한 드라마에서 게임 중독 얘기를 보다 보니까 꽤 신선하기도 하네요. 네, 수십 년 동안 방영되어 온 이런 현상을 없앱시다란 제목의 캠페인성 단막극인데 북한 방송은 최근 3편을 잇따라 제작해 방영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을 버렸다가 체면을 구긴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충전기를 사용하다 눈총을 받은 사람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휴대전화 사용 장면이 늘어나는 등 변화된 생활상을 보여주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찾고 있는 가입자는 이름. 네, 미안하지만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안내음이 인상적이네요. 네, 그런데 최근 방영된 이 단막극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과학기술의 힘입니다. 난 말로만 과학농사요 선진농법이요 하면서 과학기술을 실효성 있게 배우려 하지 않다 보니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 학습을 게을리하지 말자, 과학기술을 실생활에 잘 활용하자고 권장하는 겁니다. 북한은 실생활은 물론 교육에서도 과학기술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건물 복도를 기어가는 저건 뭔가요?
네, 소독용 로봇인데요. 건물을 돌다가 사람을 만나면 손을 내미세요라고 말을 하고 손을 내밀면 이렇게 소독약을 뿌려준다고 합니다. 신기하긴 한데요. 이 로봇은 왜 방송에 나왔을까요? 이걸 만든 게 전문가가 아니라 올해 13살 난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처음 중학교 학생이 로봇을 만들겠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만들겠는가? 설마 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국의 이름난 인물들 란에 이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학교 과외 활동에 로봇 소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과학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과학 지식 습득과 응용 능력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도 자주 방영하고 있습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재작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후 북한은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뭔가 분위기가 변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상현 기자가 남북 관계를 진단하고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봤습니다. 1년 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뒤덮이더니 4층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탄생한 남북연락사무소가 1년 9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화에 응하지 않으며 대남 비난을 강화하던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겁니다. 북한은 일주일 전 이미 남북을 잇는 직통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했고 연락사무소 폭발을 전후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통일전선부, 인민군 총참모부까지 모두 나서서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하고 군사행동까지 준비 중임을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 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 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끝을 모르고 치닫던 북한의 강경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하면서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앞바다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고 북한군은 그 바다 위에서 시신을 불태웠다고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해협으로 들어간 우리 공무원을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무참하게 사살했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 비난과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남북 대화와 교류 관련 기구들을 없애버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도 파기하는 문제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김여정 부부장의 막말은 지난달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Our two nations also share a willingness to engage diplomatically with the DPRK. 바이든 대통령님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한미 양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남북 간의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소통 채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코로나19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당시 남북 정상의 친서가 오간 비밀 채널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북한이 대남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한미 양국의 대화 제의에 관심을 갖고 입장을 정리 중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역대 한미가 북한에게 공동으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때 이보다 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그 성의와 노력이라면은
대화의 접촉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가 남북관계와 민족문제 해법의 기준으로 남북 정상 간 선언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띕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이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에 했던 합의를 상당히 중요시한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올림픽 불참은 물론 새로 부임하는 중국 대사의 북한 입국마저 막는 등 모든 외교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미국이 새 대북 정책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북에 전달하고 구체적 설명을 위해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잘 받았다며 만남에는 응하지 않는 것도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남북 대화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방역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고 북중 간의 이 물적 인적 교류에 있어서도 코로나가 장애 요소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 대면 대화에 있어서는 장애 요소는 되겠지만 비상방역 체계를 확고히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 속에서 낮은 수준의 접촉 대화는 가능하다. 또 다른 복병은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합동 군사 연습입니다. 남북 관계의 여건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북한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지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란 표현이 무색할 만큼 날씨가 변덕스러웠는데요. 5월 한 달간 서울에 17일이나 비가 왔습니다. 6월 들어서도 이런 날씨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후변화 얘기 많이들 하시죠. 갈수록 이상기후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날씨와 그야말로 전투를 벌이고 있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여름처럼 더웠다가 장마 때처럼 비가 엄청나게 오기도 하고요. 맞아요. 요즘은 뚜렷한 계절 구분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화창하게 개었다가 밤에 소리 지르면서 비 오고 하루는 개었다가 또 하루는 춥고 참 올해 날씨가 많이 변덕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5월 같으면 항상 날씨가 안정적이었는데 계절의 여왕께서 아주 심수를 좀 많이 부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데요. 위력이 상당하네요. 봄날의 때 아닌 돌풍에 용오름까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봄이 되면서 지상은 햇빛 받아가지고 지열이 있어서 따뜻해지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상층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를 유지한 채 돌아오면 우리나라 부근에서 상하층으로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져요. 공기가 위아래로 섞이면서 우박이나 돌풍, 같은 용오름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요즘에는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지만 도시에 살다 보면요 정말 나들이 계획 있을 때나 그렇지 그렇게 날씨에 신경 쓰지 않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요즘도 오늘 프로야구 하나 알아보려고 가끔씩 날씨를 챙겨보긴 하는데요. 근데 날씨는 스포츠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그리고 산업 전반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제가 주로 농촌에서 가까운 농촌에서 주로 지냅니다마는 텃밭 농사를 하면서 이게 이제 판단해야 될 게 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농사가 크면은 물 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날씨라고 하는 게 바로 경제적인 문제하고 농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직결돼 있고 특히 이제 다른 산업 같으면은 이제 주로 이제 스포츠 산업 그다음에 또 의류 사업, 그래서 사전에 얼마만큼 물건을 생산해야 될지 또 이 물건들은 올해 또 생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런 농업 비중이 커서 아무래도 이 올봄 날씨,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모내기가 전반적으로 늦어졌거든요. 요즘 북한의 상황은 어떤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레를 동반한 소낙비가 내리면서 우박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네, 북한은 올봄 잦은 비와 강풍, 또 우박 등으로 전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최근 날씨 조건이 아주 불리했습니다. 먹 이루는 데서 비는 계속 내리지, 날은 계속 후레이지, 밤 먼저는 차지. 아이고,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 보입니다. 뭐 벼 다 이제 물에 떴고 벌이 다 쓰러지고 사실 계속 기온이 차면 호기 생육에 엄청난 지장을 줘가지고 저게 이제 물도랑이나 치고 뭐 이렇게 이제 후치질 옥수수가 후치질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참 그 북한의 농촌 상황이 난리도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쯤 모내기가 끝났으려니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늦어지고 있다면 정말 큰일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이제 모내기가 늦어지면은 농작물 수확에 필요한 그 생육 일수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확 시기는 이제 거의 일정한 것이고, 그러면은 옥수수가 됐든 뭐 또 벼가 됐든 상당히 그 피해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죠. 우리 작업반에서는 물관리공들의 사업을 잘해서 과학기술적으로 이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꼼짝 사업 짜고 들고 있습니다. 자, 물관리공이요? 군대에 있을 때 물당번 뭐 이런 건 있었는데 물관리공이 뭔가요? 예, 그 물당번하고는 조금 이제 차원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벼농사, 넌농사는 물농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농사를 물관리공이 다 짓는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관리공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영화도 있는데요. 네, 그럼 한 뱀에 만든 지렁오리 구멍이 9개, 9개? 똘똘이 구멍이 30개, 그리고 논두렁에 실금이 간 것까지 모두 50개나 되니 왜 물이 새지 않겠나요? 저 영화에 나오는 지렁이 구멍, 똘똘이 구멍, 이게 뭐예요? 논두렁하고 논두렁 사이에 지렁이가 있어서 구멍을 내면 그쪽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다 이제 밤새껏 다 새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똘똘이도 이제 그 자그마한 벌레인데 얘가 이제 선이 그 쇠처럼 강해요. 그래서 얘네가 들어가서 그 논두렁을 다 이제 구멍 내고. 그럼 설마 그 지렁이 구멍, 똘똘이 구멍을 물관리공이 다 막고 그런 건 아니겠죠? 물관리공이 다 막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시켜서 노력을 이제 데려다가 거기다 이제 뭐 이제 진흙도 바르고 그렇게 이제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물관리공이라고 따로 없지 않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집단 농사를 짓지만은 우리는 이제 개인 농사니까 개인이 이제 일일이 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 관리도 자동화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인들은 아주 소소한 것만 그냥 관리하는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군요. 아까 물관리공 그래서 저는 수자원공사 생각했거든요. 그 공사 수준은 아니고 이제 관계수나 뭐 조수지 이런 데서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받아가지고 너네 넣었다 뺐다 하는 이제 작업이죠. 그래서 수로 정비가 이제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뭐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이제 전체가 다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뭐 전략적으로 하나만 희생을 시켜요. 가운데 이제 중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넌 뭐 이런 데다가 물을 갑자기 거기에 다 먹게 해서 이제 비가 올 때도 이제 물을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럼 가뭄일 때는 뭘 합니까? 가뭄일 때는 이제 반대로 물을 또 끌어들이고 이제 나가지 않게 해. 근데 그 물이 또 이제 넌에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위생상 좀 나쁘고 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주면서 그쪽에는 이제 자주 물을 좀 받아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야. 그때그때 좀 다르게 하는 어떤 물관리공이 신박한 어떤 직업 같은데요. 올 봄에는 냉해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럴 때는 물관리 어떤 기술이 들어가나요? 수로를 이제 길게 잡아가지고 물을 돌리면서 태양열로 이제 좀 물을 데워서 이제 넣어주는 방법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자연적으로 물이 그렇게 추워서 물이 차지는 거 좀 물관리공 사실 해결하기 힘들거든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또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할 일도 너무 많고 다들 또 힘들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 물관리공이 워낙 이제 힘들고 고생하는 데 비해서 별로 잘해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다들 이제 안 하려고 해서 당원이 이제 설선수범해라 해서 강짜로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원이 할 형편이 못 되면 그 다른 사람 이제 좀 당원 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너 이거 1년 잘하면 내가 당원 시켜준다 해가지고 올려서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당원 된 게 이럴 때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요즘에 이제 그 최근 소식들 들어보면 이제 공식적으로도 막 비판하거든요. 이제 물 관리 제대로 못해서 농사 망치고 냉해 피해 입은 관리자들 처벌도 한다고 해요. 고생했는데 또 처벌까지 받는다 그러면 그러게요. 진짜. 책임만 크고. 그러게요. 네. 그 공무원들이 좀 이제 농땡이 치고 놀던 시절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주목할 점이 이상기후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는데요. 네, 저 재해성 기후라는 말이 귀에 딱 꽂히는데요. 그야말로 재해를 일으키는 이상기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평가하기로는 북한이 세계 10대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나라의 하나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 가을 작황이 나쁘면은 또 그 지도자의 몫으로 또 돌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전에 이제 그런 걸 기정사실화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좀 이제 누그러뜨리는 뭐 이런 그 작전들을 사전에 이제 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재해성 기후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직접 겪었을 때는 진짜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규모 해일이 들어왔을 때 한번 나가봤는데 그냥 이제 집채예요. 그냥 아파트 같은 높이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덮치고 이게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각종 질병들이 돌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도로라든지 가옥, 집이라든지 이거 파괴돼서 사실 큰 물 피해를 한 번 받으면 원상복구도 사실 이제 힘든 그런 게 이제 그 재해 피해가 이제 그만큼 심각한 것이죠.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북한 당국이 재해성 기후에 대비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강력하게 나서는 이유를 알 것도 같은데요. 지난해 북한의 홍수 피해가 또 상당히 컸잖아요. 그랬죠. 지금 23시 현재 여기 고성 앞바다가 태풍 보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에 물이 넘어나서 지금 도로가 차단된 상태고 특히 곡창지대의 피해가 컸는데요. 그 사실 황해남도, 평안남도가 북한 전체 곡물 생산량의 거의 이제 60%를 차지하거든요. 그 곡물 생산이 좀 괜찮게 되는 지역만 딱 그 알고 덮친 것처럼 이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지역만의 피해가 아니라 전반적 북한의 이제 식량 사정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어서 사실은 또 피해가 이제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작년에도요. 북한에서는 홍수 대비 사전 이 총괄 조직을 꾸려가지고 예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피해를 막지 못했었단 말입니다. 북한에도 나름대로 각급 그 재해 대책 그 조직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이제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강이나 하천을 준수를 하는 것만 해도 큰 예방이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그 장비와 물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벼가 쓰러지면 이제 벼를 일으키는 고작 그 정도 이제 대책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이전하고는 다르게 미리 좀 예보도 하고요. 대책도 뭐 강구하라 그러고 좀 약간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도 좀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작년에 이런 재해를 갖다 입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재해를 일종의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다루는 뭐 이 정도까지 격을 이제 높여놨는데 그만큼 이제 재해가 빈번해졌고 그만큼 이제 피해가 심각해졌다 하는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요즘 북한 주민들은 재해성 기후 대비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데요. 네. 올해에도 재해성 기후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처하기 위한 사업은 단순히 경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과연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을까요? 네, 특히 먹는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데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켜 자립을 돕는 정부의 자활 사업이 있는데요. 네, 몇 년 전부터는요. 이와 연계한
탈북민 자활 사업도 생겼다고 합니다. 네, 창업과 취업 시장에서 소외된 탈북민들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미 창업에 성공해서 경쟁력 있는 자활 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맛을 담았다는 충북 청주의 한 가게입니다. 테이블 위엔 도시락 용기가 빼곡하게 놓여져 있고 반찬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담아내는 손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코다리 조림. 그날 반찬은 하니까 어저께 사다가 다 손질해서 칼집 내서 물 쭉 빼야 돼요. 매콤한 향에 보글보글 끓어대는 이 메인 반찬은 밥을 부를 수밖에 없게 합니다. 밥은 어디 있어요? 이 도시락 가게는 탈북민 자매 2명과 남한의 저소득층 3명이 이 지역 자활센터에서 의기투합해 3년 전 창업한 곳인데요. 처음엔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 북한 음식이 포함된 출장 뷔페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론 수요가 늘어난 도시락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한 마음이라서요. 진짜 어디서 100개가 들어와도 그렇고 600개 들어와도 저는 그런 겁도 안 나고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감싸는 별도의 보온 용기까지 추가해 경쟁력을 높였고 직접 하나하나 배달까지 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단품 메뉴 먹다가 이렇게 한식으로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반찬도 다 맛있고. 다음 날 배달되면 전날 식사한 용기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직접 수거해가는 방식을 취해 단골 손님들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좋아하고 또 밥이 이렇게 식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족들 하시죠. 깔끔하잖아요. 먹고 어디 달걀들이 뭐 어디 버리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뚜껑만 덮어놓으면 끝나니까. 이런 성공적인 창업이 있기까지는 3년간 요리 교육과 창업 지도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해준 탈북민 자활 사업이 큰 힘이 됐고 낯설기만 했던 남한 생활에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아갔잖아요. 자유를 찾아갔지만 여기서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남한에서 우리한테 해준 일가에 대한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앞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런 탈북민 자활 사업은 지난 6년간 12개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앞서 보신 도시락 가게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자활 기업으로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바로 노동시장에 일반 노동에 진입할 경우에는 실패를 하거나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일정 부분 기술이나 기능을 좀 익혀서 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년 전 창업에 성공했던 또 하나의 탈북민 자활 기업. 수공예품을 주로 만드는 곳으로 지난해 마스크 파동 당시 면 마스크 제작에 참여하면서 저희 통일전망대에서 소개되기도 한 곳인데요. 이 업체가 3년간 재봉 기술을 배우고 창업 지원도 받았다는 자활센터로 향해봤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탈북민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한 조그마한 작업장. 중년의 여성들이 면 생리대를 만드는 바느질 작업에 한창인데요. 한동안 재봉 기술 훈련을 받았고 지금은 제품을 생산 중이라는 이들은 탈북민과 남한 출신 주민들이 절반 정도씩 섞여 있습니다. 아기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회사는 많이 힘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택했어요.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쓰시려고. 네. 그래도 좀 미식에 취미가 있고 해가지고. 생리대 파동 이후 환경 문제 등과 맞물려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면 생리대를 사업 아이템으로 정했다는데요.
특히 여성들이 면 생리대를 주로 쓰고 아직까지 손 바느질을 많이 하는 북한 출신의 구성원들이 있는 만큼 사업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 분들도 손재주가 좋다고. 달라요? 너무 잘하죠. 왜 그러시죠,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손재주가 없거든요, 진짜. 여기서 많이 배웠는데 지금 생각보다 공무는 진짜 잘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벌써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는데요. 공수가 완료된 제품들이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 주문이 들어오면 사장님께서 이런 소형 상자에 포장을 해요. 이렇게. 3년간의 자활 사업 지원 기간이 끝나면 이들 역시 이전에 선배들이 창업한 회사로 취업을 하거나 자신들만의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 여성들이 저기는 그곳에 가면 맘 편히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는 서로 동기회를 나누고 또 남한사에 또 베풀 수 있는 자리가 돼. 이런 것까지 좀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 일자리가 굉장히 순환이 되는 곳이야. 이런 인식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어느새 4만 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경제적인 자립과 자활 능력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필수 덕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을 배우고 실력을 다져 남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들도 조금씩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흐르는 강 말하는 거 아니에요? 파마머리? 꼬불꼬불? 살짝 이렇게 쏙 하고 들어있는? 동그랗다. 동물이 이제 서로의 소리를 내는 느낌인 것 같아요. 북한말 강골강골은 가늘고 길거나 얇은 것이 고불고불 감기거나 말려있는 모양을 뜻합니다. 강골강골은 약간 동그란 모양인데 고불고불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머리를 그릴 때 파마머리 같은 거 자주 그리는데 그런 생각이 살짝 나긴 해요. 벌써 한여름이 됐나 착각이 들 만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건강 관리에 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